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인 분야가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 투자할 돈은 없더라도 일단 그 분야가 어디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분야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도대체 2차 전지가 뭐길래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지 한번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배터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리모컨 같은 곳에 쓰이는 배터리를 1차 전지라고 합니다. 1차 전지는 정해져 있는 용량만큼 한 번만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하죠. 간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걸 쓴다면 폐기물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죠. 한 번만 쓰면 너무 아까우니 충전해서 여러 번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2차 전지입니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배터리처럼 충전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2차 전지는 양극과 음극, 전해질과 분리막으로 구성됩니다. 양극은 이온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고 음극은 이온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내부 접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전해질은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죠. 가장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예시로 알아보면 양극에는 리튬 산화물 형태의 양극재가 있습니다. 리튬은 원소 상태일 때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한 형태의 양극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리튬 산화물처럼 양극에서 실제 배터리의 전극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을 양극 활물질이라고 하죠. 어떤 양극 활물질을 사용했느냐가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활물질에 들어가는 원소가 많을수록 용량이 커지고 음극과 양극의 전이차가 클수록 전압이 커지는 거죠.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의 경우 다른 금속에 비해 작고 가볍습니다. 같은 부피 안에 더 많은 원소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커지게 되죠. 금속 중 가장 큰 음의 표준 환원 전위를 가지는 금속이라 단위 질량당 얻어지는 전기량이 금속 중 가장 높기도 하죠. 음극재도 활물질이 입혀진 형태로 사용되는데 음극 활물질은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가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극 활물질로는 주로 흑연이 사용됩니다. 흑연을 구성하는 탄소는 낮은 전위를 갖고 있고 많은 이온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기도 하며 가격도 낮은 편이죠. 리튬은 전위가 높고 흑연은 전위가 낮으니 전위차가 커서 전압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날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2차 전지의 작동 원리를 짧게 요약하자면 화학 시간에 배운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산화환원 반응을 배운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면 산화는 분자나 원자, 이온이 산소를 얻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잃는 것을 말하고 환원은 산화와 반대로 분자와 원자, 이온이 산소를 잃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방전 상태의 배터리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압에 의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하게 되고 양극에 있는 리튬 이온들은 전해액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게 되는 거죠. 음극이 저장한 리튬 이온의 양이 배터리의 충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전자는 전위가 낮은 전자기기 쪽으로 도선을 따라 이동하며 전기를 발생시키게 되고 음극에 있던 리튬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것이 2차 전지의 충전과 방전,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까요? 리튬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이온화 경향에 있습니다. 이온화 경향은 금속이 전자를 내주고 양이온이 되려는 정도를 말합니다. 리튬은 금속 중에서도 이온화 경향이 가장 높은 금속이죠. 이온화 경향이 높다 보니 음극에 있던 리튬은 자발적으로 전자를 잃으면서 이온화됩니다. 충전과 반대의 과정을 통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어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리튬은 금속 중 가장 가벼운 알칼리 금속에 속합니다. 다른 금속 이온에 비해 작고 가벼워서 일반 배터리와 비교하면 에너지 밀도가 3배나 높고 가볍기까지 하죠.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UAM 등 경량화가 중요한 전자기기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충전 방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동안 충전 가능 용량이 줄어드는 메모리 효과가 없다는 장점도 있죠. 이렇게나 장점이 많다 보니 리튬이온 배터리 발전에 기여한 화학자 3명이 2019년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장점만이 있는 건 없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외부 충격이나 높은 온도에 의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튬은 물과 만나면 산소와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수소 기체를 내놓습니다. 잘 아시듯이 수소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원소이기도 하죠.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다 보니 온도 변화로 인한 배터리 팽창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분리막 손상으로 누액이 발생하는 등 배터리가 손상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웬만한 건물의 실내 화재 수준을 뛰어넘고 일반적인 차량 화재 진압에 쓰이는 소화수의 100배를 투입해도
완전 진압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화재 위험성을 안고 스마트폰, 전기차를 맘 놓고 쓰기는 어렵겠죠. 또 하나의 단점은 배터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리튬의 가격도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매장돼 있고 재련, 정제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구동 시간을 결정하는 에너지 밀도 향상에 기술적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은 개발 초기 용량에서 2배 늘어나는데 20년 정도가 걸렸고 머지않아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한계를 넘어서는 게 취미이자 특기인 과학자들이 나서야겠죠. 2차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 2차전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을 필두로 한 2차전지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이 출범한 것이죠. 2029년까지 고에너지 밀도, 초경량, 고안전성, 소재 자립화, 초저가, 고속 충방전, 저탄소를 목표로 차세대 2차전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죠. 차세대 2차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는 전고체전지, 리튬 금속전지, 리튬 황전지, 나트륨 이온전지가 대표적입니다. 전고체전지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라 극강의 안전도를 갖춘 전지입니다. 폭발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된 부품을 줄이고 그 자리에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활물질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부피를 5분의 1로 줄일 수 있게 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 전기차, UAM 등에 활용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튬 금속전지는 음극재에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리튬 금속을 음극재로 쓰게 되면 흑연 음극재 배터리보다 용량이 10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튬이온이 리튬 금속과 바로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리튬이온이 흑연 구조 사이에 삽입되고 방출되는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만큼 충전 속도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죠. 리튬 항전지는 중량당 에너지 밀도가 높아 가벼운 것이 특징으로 UAM, 드론, 항공기 등에 활용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죠. 나트륨 이온 전지는 지구상에 아주 풍부한 원소인 나트륨, 철, 망간 등을 활용하여 만드는 2차 전지로 경제성이 뛰어나며 전력 저장, 신재생 에너지 저장 등 메가와트, 기가와트급의 대규모 사용에 활용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오브 띵즈라 불린 만큼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2차전지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겠죠. 이제 첫 발을 내디딘 2차전지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이 2차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국가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줄지 기대해보면서 이 영상이 2차전지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